다 용도가 틀린데 아, 이 앞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. 옹지에. 구성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양면이 있을 때 딴 데 옮겨놨다라는 거고요. 다 쓴 거는 뜯어버리고 이제 원고지 모양인 것도 너무 예쁘고 주어지면 뭐든지 다 쓰고 뜯고 티눈이 박혀서 잡히는 부분인데 너무 아파서 요즘에 이게 손 잡는 게 잘못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구구절절 생각나는 거 써놓거나 뭘 발견했을 때는 여기다 잘했다 이런 표시 별표도 주고. 근데 저는 네. 작업을 네. 원래 이렇게 집에서 안 해요. 아, 어디서 하세요? 그래서 주로 카페에서 해요. 아, 그래서 그러시구나. 오늘 갖고 온 가방이나 이게 똑같아요. 카페 가서 제가 작업할 때 아. 하는 뭐 노트북하고 네. 방석하고 뭐 네.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이제 네. 거기 작업하실 때는 뭐 드시지는 않으시죠? 무슨 뭐 술을 마시면서 쓴다거나 그거는 안 되고요. 오늘 좀 했다. 네.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. 네. 집에서 술 마시죠. 술을 드시면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? 젊을 때부터 쭉 마셔왔기 때문에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 물질이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있고요. 저는 사람이 사는 게 이 시간을 참 보내는 일이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어요. 술을 먹으면. 시간이 잘 간다? 예,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짧게 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계속 껴있는 상태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.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깜빡 죽어주는 게 필요한데 근데 사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뭐 책을 보든 뭐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음악을 듣든 해야 되는데 술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일 오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게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. 술을 먹으면 그걸 다 안 할 수 있거든요. 시간을 문턱 잘라 먹는 게 착착착. 제목을 안녕 주정뱅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? 이번 작품처럼 모든 작품에 이렇게 단편에 다 이렇게 술이 나오는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인공이랄까 화자들이 이제 주정뱅이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책을 이제 냈으니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안녕 주정뱅이를 이제 너무 이 훌륭한 제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처음 듣고는 좀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. 곰곰이 생각해도 그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세게 밀어붙였어요. 그랬더니 이제 편집부에서도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뭐 이 제목이 좋다는 얘기를 초반에는 많이 듣다가 쭉 너무 이제 이 술 기운이 세다. 그래서 좀 안티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이제 이런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사보다가 그만 팔리게 될 즈음에 뭐 상을 받는다든가 동인만에서 받았던 거예요? 또 그만 팔리게 될 즈음에 뭐 그 작가들이 뽑은 무슨 뭐 소설 하나가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명을 막 이렇게 이어가면서 좀 제가 겨냥한 독자들 술꾼 독자들의 그걸 잡는 데는 좀 제목이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나. 술꾼들이 읽으면 그 이제 작품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과 술을 먹고 싶다. 뭐 이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뭐 메일이 막 온다든가 막 그래서 뭐 자기 나쁜 사람 아니다. 술 한 잔 먹자 그런다든지. 주로 남성 독자들? 예, 좀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분들은 남성이고 여성이거나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 이제 워낙 자주 뭐 마시니까 그러는데 너무 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. 싶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거 좀 그만했으면 편집에서도 좀 뭐 이렇게 작품성이랄지 이런 쪽으로다가 길이 면에서는 하여튼 뭐 어떤 주제랄까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뭐 그랜드한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한 번 완독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읽으면 한 달 정도 걸리고요. 아 그렇게나 걸려요? 예. 그렇게 읽는 거를 제가 한 4, 5년마다 한 번씩 해요. 한 5번은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. 계속 요 세로판 번으로만
예고편본으로. 그러니까 점점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읽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. 예, 이거를 못 버리고 계속 이제 이 책먼지가 막 있는데 제가 또 알러지도 있는데 이 책을 읽을 때면 그렇게 가려워요. 근데도 읽었는데 5년 전에 읽었을 때와 5년 후에 읽었을 때 달라요. 보이는 게 달라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. 다른 인물에게 가고 좋아하는 장면들도 바뀌고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거기서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굉장히 긴 시간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우주가 그 세계가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세계가 끝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냥 뭐라고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이렇게 했던데 톨스토이는 예술가이자 심리학자다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. 그러니까 서사를 잘 쓰면 사실은 심리는 약해지기 마련인데 지나가는 하인을 쓰는데도 허투루 쓰질 않아요.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탁 그래서 그 보는 그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놀라운 통찰, 심리적 통찰들이 다 그 인물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톨스토이의 후배 작가로 뭐 이제 그것은 참으로 참 과분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그 즐거움이랄까 이제 놀라움이랄까 그런 걸 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부터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안 읽은 이런 독자들은 여기서 어떤 재미, 그다음에 뭘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동적인 러브라인들이 많이 있고 이 인물군들이 그냥 자아내는 그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하면서도 막 그 열통 터지면서도 막 온갖 것을 다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설은 한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가에 대한 그리고 인생은 얼마나 무의미한가에 대한 얘기도 해요.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 또는 무의미해서 읽고 나면 허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소년이 그 전쟁에 가기엔 너무 어린데 그 소년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귀족의 자제인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서 첫 전투에서 제일 후미로 보내놨는데 막 쨍하고 혼자 뛰쳐나가다가 이제 총 맞고 바로 죽는 거거든요. 그때 걔가 달려나가면서 느끼는 그 희열과 그것이 그러니까 어리석거나 이렇게 보이질 않고 그 어떤 숭고함을 줘요. 아주 그 14살짜리 소년의 그런 애꾸눈의 그 장군이 나오는데 약간 멍청한 늙은이인데 졸면서 아무 소리나 막 찍찍찍거리는데 갑자기 딱딱 어떤 때는 맞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세 판단이나 이런 걸 할 때 속 터지면서 계속 태강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엔 러시아를 그 약간 구해내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. 그러니까 어떤 인물도 이상화되어 있지 않아요. 우리는 아무래도 자기가 주인공으로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좀 멋져주기를 바라잖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무자비하기도 한 거죠. 인간에 대해서. 저도 읽는 재미를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로 한 아주 순정한 독자로서 또 이제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러면서 작가 권여선의 인생의 책. 인생의 책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얘기를 하겠냐. 안나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. 이것은 내가 보리스의 제복을 마련하라고 주는.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벌써 그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. 백작 부인도 울었다. 두 사람은 자기들이 친구라는 것을, 서로 정답다는 것을, 또한 청춘 시절의 친구인 자기들이 천한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, 자신들의 청춘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며 울었다. 프로베르가 뭐 그 예술가이자 심리학자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톨스토이를 이제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렇게 대작을 쓸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? 아주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라고 때 굉장히 큰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옛날 대학교 때 맨날 그랬거든요. 뭐 너는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그래서 되게 다 도스토옙스키예요. 그리고 그때 톨스토이의 이제 어떤 걸 말하는 너무 교훈을 주려고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사실 톨스토이의 단점이라고도 꼽히는 건데 이렇게 작가가 막 나서서 역사적 사실이나 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썰을 푼다고 하는데 작가가 이렇게 썰을 푸는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. 저는 오히려 그것까지 들어간 이 소설이야말로 이 톨스토이야말로 그냥 그것까지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리얼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
두 분만으로도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참 러시아 문학 19세기는 정말 대단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뭐 러시아의 비결이랄까 뭐 이상한 광기가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이나 뭐 인텔리겐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중들에게도 그때 이상한 삶을 초계같이 여기는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이게 있으니까 사실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여기에 나오는 민중들의 뭐 농노나 뭐 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매우 교활하고 사기꾼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걸 탐내지 않아요. 항상 자기가 딱 필요한 것만 싹 이렇게 어떤 이제 수를 써서 집요하게 사기를 치든 뭐 어떻게든 갖고 나면 그날 하루를 산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너무 이렇게 쉽게 버리는 것 같은 게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그 극단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어떤 게 있지 않나. 저는 이렇게 한국의 이 근대사, 현대까지 오는 이 근현대사에도 그런 면들이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게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들을 거쳐온 시기가 너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유사성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. 그러니까 광기가 있는 거죠. 광기가. 작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. 그러게요. 그러니까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.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? 300명, 그 300이라는 그 영화. 선생님의 그런 독자가? 예, 그런 300명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. 그 300명을 제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 300명을 보고 쓰는지도. 예, 매니악한 그런 이제 독자들을 제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작가가 읽힐 대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쓴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사실은 독자의 눈으로 쓰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, 작가는. 근데 아마 자기 독자의 눈으로 쓰는 가장 훌륭한 작가가 하루키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뭐 호호를 떠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문장을 굉장히 잘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리듬인 것 같아요. 그게. 근데 그러니까 외우 평이하고 쉬운 문장을 쓰다가 한 번씩 턱 쳐져요. 뭐가 턱 터지듯이 그 비유들이 뭐 이렇게 해보면 근데 그런 게 계속 나오면 또 사람이 피곤해지는데 굉장히 뜬금없는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퐁당 해주는 거예요. 정말 이렇게 뭔가 반짝 해주는 거고.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 숨 쉴 것을 만들어주고 또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런 그 재주가 있다. 하루키의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. 근데 만약에 제가 작가가 안 됐다면 저는 저 같은 작가의 그 독자의 300명 중에 어쩌면 안 속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권여선 문장의 비결이랄까 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? 저는 제 문장이 참 싫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쓸 때는 매우 자기가 뭐 일부러 못 쓰기로 작정하고 쓰는 게 아닌데 나중에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. 아직도 이런 문장을 너는 쓰고 있구나. 이런 이게 뭐지? 이랬는 이제 자기 문장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. 자기 언어를 그거를 좀 어떻게든지 깨고 싶은 게 조금씩이라도 몸을 조금씩 1mm라도 뒤틀어서 문장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데 더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작품을 쓰시고 그다음에 책이 나오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작가가 되려고 했었지 가장 이렇게 뭐 보람을 느낀달까 뭐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세요? 소설을 쓸 때가 제일 싫으면서도 제일 그때가 제일 작가가 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아무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. 뭘 내가 이번에 뭐 쓸까 이렇게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렇게 하나씩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. 이거 한다니까 어떤 사람을 계속 굴리는데 그러면 잠이고 나발이고 없어요.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어떤 소설이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없던 데서 진짜 통할 만한 우주가 어쨌든 없던 데서 생긴 거예요, 이게.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으면서 너무너무 싫어요, 그게.
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그게 괴로운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. 예, 멈출 수가 없는.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징징징징 울면서 마감을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어떤 제일 살아있는 거예요. 너무 살아있고 약 못 끊듯이 그 소설을 쓰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안 될 때가 오겠지 하고 생각해요. 지금 벌써. 술을 좀 자주 드시는 편이신 거죠? 매일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뜻한 바 있어서 이제 격일제 음주를 퐁당퐁당 이렇게 먹자. 퐁당퐁당 하다 보면 이제 아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퐁당당 퐁당당 이렇게 이제 제 목표는 이제 퐁당당 퐁당당당 일주일에 2번만 먹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삶의 목표죠.